안녕하십니까. 플랫폼별 무선 통신 환경 분석 부분 발표를 맡은 황민수 선임입니다. 본 파트에서는 사람이 걷거나 차량이 이동할 때 이제 통신 품질이 시간과 경로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수치 및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지오메트리와 결합된 시각 자료와 그래프 형태의 자료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냈습니다.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는 실내 환경과 실외 환경 두 가지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실내 환경에서 구조물과 간섭원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커버리지, 수신 전력, SINR, 전파 경로를 시간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외에서도 역시 도심 지형과 차량의 위치 변화에 따른 커버리지, RSSI, SNR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내 환경 시나리오입니다. 가로 30m, 세로 40m의 규모의 사무실을 모델링하고 책상, 문, 벽과 같은 구성의 재질은 유리, 콘크리트 목재로 설정하였습니다. 휴대폰과 무선 이어폰 간 블루투스 통신 환경에 와이파이 간섭원이 미치는 영향을 사람이 경로에 따라 이동할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합니다. 세부 설정으로는 송신기 휴대폰은 이득 -5dBi, 출력 13dBm의 등방성 안테나를 적용하였고, 수신기 무선 이어폰은 UAN 사용자 정의 파일로 실제 환경에서 실제 수신 패턴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플랫폼 및 타임 베이스드 모빌리티 설정입니다. 플랫폼은 위치, 속도, 자세를 가지는 이동체 객체로 정의합니다. 본 시나리오에서는 플랫폼 객체 생성 후 시간 기반 위치 설정을 적용하여서 사전에 정의된 시작 종점 경로를 따라 이동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총 75초로 진행되며 이동 속도는 약 1m/s, 그리고 시간 간격 타임 스텝은 1초로 설정하였습니다. 매 타임 스텝마다 해당 위치에서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결과적으로 시뮬레이션 전체 타임라인에 대해 수신 전력, SINR 등 통신 품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시나리오에서는 TX와 RX가 사람 플랫폼에 함께 탑재되어 동시에 이동하며 간섭원은 고정된 위치에서 동작합니다. 따라서 경로상에서 벽, 유리, 금속 가구 등에 의한 영향에 따라 간섭원이 블루투스 통신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는 기본 직진 자세를 유지하지만 특정 지점에서 회전하여 안테나 방위와 링크 특성 변화가 반영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구성으로 실제 사용자의 블루투스 체감 품질 변동을 시간과 경로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설정한 내용에 따라서 사람이 사무실 환경에서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신 전력 커버리지 분석입니다. 관측하고자 하는 어떤 높이에 가상의 평면을 정의하고 그 평면을 촘촘한 수신기 격자로 채운 뒤 각 지점의 수신 전력을 컨투어 맵으로 시각화하여서 나타낸 것입니다. 왼쪽 영상은 사람이 이동할 때의 와이파이 간섭원의 커버리지를 나타내고, 이 오른쪽 영상은 휴대폰 송신 커버리지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것입니다. 이제 컨투어 맵 시각화를 통해 각 특정 위치에 대해서 수신되는 전력의 상대적인 강도와 어떤 음영 구간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벽체나 장애물 등으로 인해 수신 전력이 약화되는 구간과 반사로 인해서 이제 극부적으로 수신 전력이 좀 강해지는 구간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SNR 분석입니다.
SINR은 신호대 간섭 잡음비로 통신 환경에서 무선 신호가 전달되는 동안 간섭과 잡음에 대해서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프는 사람이 이동하는 동안 SINR이 각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줍니다. 코너 구간에 가까워질수록 와이파이 간섭원에 대한 영향이 커지면서 SNR이 급격히 떨어지고 코너를 벗어나고 간섭원과 거리가 벌어지면서 다시 상승하는 그런 경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파게이션 패스 영상입니다. 사람이 이동하는 동안 송신기 휴대폰 그리고 수신기 무선 이어폰 사이에 형성되는 반사 회절 경로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와이어리스 인사이트는 슈팅 앤 바운싱 레이 SBR 방식과 Exact Path Correction EPC 기술을 결합한 레이트레이싱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전파 경로를 예측합니다. 이 과정에서 송신기에서 발신된 레이가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수신기에 도달하는 과정이 모델링됩니다. 따라서 화면에 표시되는 각 전파 경로는 이러한 레이들의 궤적과 반사, 회절, 투과 등과 같은 상호작용을 직관적으로 시각화한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 영상에서는 벽, 유리 등의 반사와 모서리 회절로 신호가 우회에 도달하는 과정을 시간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장애물이 없을 때는 송수신기간 단일 패스로 경로가 형성되지만 본 시나리오처럼 여러 가지 구조물이 존재하게 되면 여러 길이와 지연을 가진 멀티패스가 동시에 수신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구조물들에 의해 표면 반사와 모서리 회절이 발생하고 그 결과 서로 다른 경로, 길이, 위상, 지연을 가지는 신호가 중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와이파이 간섭원은 별도의 송신으로 블루투스 통신 상황에서 동일 시점에 간섭 전력이 더해지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각화되는 패스의 색상과 정보를 통해서 상대 전력, 경로 차수, 도달 시간, 경로 길이 또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다이렉트 패스가 사라지고 반사 회절 위주로 바뀌는 순간이 앞에서 본 SINR이 낮아지는 지점과 맞물리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실내 환경 시나리오에서의 커버리지, SINR, 프로파게이션 패스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커버리지와 프로파게이션 패스 결과를 통해 통신이 좀 불안정한 사각지대를 정확히 특정할 수 있고 그 지점을 기준으로 와이파이 장비의 위치와 송신 세기를 조정해서 품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SINR의 시간 변화를 통해서 동선 구조물, 간섭의 영향을 분리해서 채널, 장비 간격, 송신 세기 등을 재설계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스마트 빌딩이나 IoT 환경에서 실제 사용자 동선 기준의 커버리지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와이파이 등의 AP 장비 배치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비 설치 전 단계에서는 구조 변경이나 AP 장비 증설 효과를 시뮬레이션만으로 비교해서 현장 실측 없이도 설계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운영 단계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통신 품질 저하를 그대로 재현해서 원인을 데이터로 확인하고 채널 변경이나 빔 조향 및 전환과 같은 대응책으로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번 시나리오를 예시로 복잡한 실내 환경에서 통신 품질이 떨어지는 원인을 시간과 위치에 따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통신 장비 설계 최적화와 운영 개선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외 도심 환경 시나리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차량 플랫폼이 지정된 경로를 주행할 때 건물 차폐와 반사로 통신 품질이 시간과 위치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도심 복합 환경을 모델링한 모습입니다. 가로 100m, 세로 700m 구간을 선택해 스터디 아리아, 즉 해석할 영역으로 설정을 하고 건물은 콘크리트, 도로는 아스팔트 물성을 적용하였습니다. 통신 환경에서의 신호 주파수는 2.4GHz 그리고 대역폭은 20MHz로 설정하였습니다. 송신기는 도로변에 이제 세 곳에 배치를 하였고 송신 안테나는 0dBi 이득과 20dBm의 출력을 가지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수신기 RX 측은 차량 플랫폼에 탑재된 설정이며 두 가지 경로를 따라 주행하고 데이터를 확인하였습니다. 수신 안테나는 반파장 다이폴로 설정하였고 이 시나리오 구성을 통해 차량이 이동할 때 건물의 반사와 차폐가 통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후 슬라이드에서 커버리지, SNR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플랫폼 설정을 한 모습입니다. 네, 차량을 수신 플랫폼으로 정의하고 타임 베이스드 모빌리티 설정을 한 모습입니다. 플랫폼 객체, 차량을 만든 뒤 시간에 따른 위치를 설정하여 사전 정의된 경로를 따라 이동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총 156초 동안 진행하였고 타임 스텝은 1초 간격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차량 플랫폼의 이동 속도는 약 5m/s로 설정하였고 이 구간에서 송신기는 고정된 위치에 둡니다. 이렇게 설정된 플랫폼을 바탕으로 RSSI, SNR 등과 같은 통신 품질 변화를 시간에 따라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커버리지 분석입니다. 화면은 도심거리에서 가상의 평면에 대한 수신 전력을 시간 흐름에 따라 컨투어 맵으로 시각화한 자료입니다. 제 송신기 TX2번이 송신하는 상황을 나타내었고 2번 TX를 중심으로 수신 전력 분포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지국 송신기와 차량 수신기 사이에 라인 오브 사이트가 유지되는 지점에서 수신 전력이 이렇게 높게 나올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고 빌딩 뒤편이나 골목 쪽으로 벗어나는 상황에서는 수신 신호가 약해집니다. 교차로 주변처럼 반사가 추가되는 위치에서는 국부적으로 밝아지는 구간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커버리지 분석 맵을 통해 차량이 주행할 때 RSSI, SNR 변화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붉게 보이는 도로 축에서 TX 2번 송신에 의한 통신 품질이 가장 좋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SNR 결과입니다. 앞서 커버리지 결과에서 보셨듯이 건물 구조물에 의해 수신 전력이 낮아지는 구간이 발생하고 이때 SNR이 낮게 나타납니다. 이후 가시경로, 라인 오브 사이트가 부분적으로 회복되거나 유효 반사 경로가 열리면 값이 점차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그 변화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것입니다. 프로파게이션 패스 분석입니다. 도심 고층 건물에서 발생하는 반사와 회절 때문에 수신 신호에는 서로 다른 지연을 가지는 멀티패스가 다수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제 선들의 색깔은 패스별 수신 세기를 의미하므로 어떠한 경로, 어떠한 패스가 지배적인지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세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 살펴본 도심 주행 시나리오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차량의 실제 이동 경로를 기준으로
커버리지를 확인하고 통신이 불안정한 음영 지역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빌딩 차폐나 수신 위치 변화로 생기는 음영 구간을 시간 기반으로 표현하였고, 실제 환경에서 차량 주행 중 어디에서 통신 품질이 떨어질지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지국 간 커버리지 겹침 부족으로 통신이 불안정해지는 구간을 사전에 확인하고 핸드오프 발생 지점과 시점과 끊김 가능성을 추정하여서 기지국 위치, 높이, 그리고 출력, 채널 등을 재설계할 수 있습니다. 도심에서 반사 회절로 인해 다중 경로 멀티패스의 영향은 프로파게이션 패스 결과를 통해서 지연 간섭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고, 보조 장비 설치나 빔 조향과 같은 전략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자율주행 차량 통신 등의 상황을 도로 환경을 그대로 모사하여서 사전에 검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량, 속도, 건물 구조를 함께 반영하여서 스마트 시티 기반 도시 통신망을 설계하고 후보 배치안의 성능을 시뮬레이션만으로도 비교해보고 검증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올라온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의 플랫폼 특성뿐 아니라 복수 개의 플랫폼도 설정 및 특성 확인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복수 개의 플랫폼도 설정이 가능하고 각각에 대한 플랫폼들의 특성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동하는 플랫폼의 안테나 특성은 어떻게 구현하나요? 이동하는 플랫폼에 대한 안테나 특성은 우선 기본 내장되어 있는 다양한 안테나 패턴을 가지고 와서 이제 탑재를 해서 구현을 하게 되는데, EM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세타나 파이 값을 추출해서 UAN 파일 형식으로 변환한 다음에 와이어리스 인사이트에 적용을 하면 이동하는 플랫폼에 대한 안테나 특성이 구현이 되게 됩니다. 기존의 사용자의 경우 4.0으로 업그레이드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4.0 버전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 파일에 나와 있는 날짜 기준으로 엔드 데이트가 와이어리스 인사이트 4.0 배포가 6월 말 정도에 이제 배포가 되었는데, 그 범위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4.0 버전으로 라이센스를 다시 업그레이드를 받으실 수 있고, 관련 내용은 영업 담당자가 개인 메일로 관련된 자료와 같이 송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단말이나 기기에서 사용하는 안테나 3D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도 시뮬레이션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실제 단말이나 기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안테나의 측정한 데이터나 아니면 EM 시뮬레이션을 통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실제 사용하는 주파수를 넣고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실외 환경에서 보여주신 건물 모델링은 툴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가능한가요? 실외 환경, 저희가 지금 장표에 넣었던 실외 환경에 대한 건물 모델링은 와이어리스 인사이트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모델링이 가능하고요. 지오메트리 형식으로 해서 건물에 대한 높이 정보만 있으면 건물을 직접 그리거나 아니면 건물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불러와서 시뮬레이션도 가능합니다. 여러 플랫폼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와이어리스 인사이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인가요? 아니면 다른 도구와 연동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에 대해서 이번에 4.0 버전으로 업데이트되면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른 도구와의 연동도 물론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번에 와이어리스 인사이트 4.0 버전으로 업데이트되면서 기존의 정적인 분석보다는 이제 동적인 환경까지도 분석이 자체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다음 세미나 주제는 와이어리스 인사이트를 활용한 일상 공간에서 시간 기반 통신 환경 분석이라는 주제로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출퇴근을 할 때, 그리고 사무실에 들렸을 때, 공장에 갔을 때, 그리고 다시 출퇴근 경로를 이용해서 집으로 갔을 때와 같은 일상적인 환경에서의 동적인 움직임을 바탕으로 통신 환경 분석의 세미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Q&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것까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외 환경의 경우 해석 영역에 대한 제한은 없나요? 와이어리스 인사이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고도 제한이나 범위에 대한 제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대한민국 전체를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나라의 지형을 갖고 와서 그 전체도 이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동체의 속도 제한. 네, 이동체 같은 경우에도 속도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으며 이로써 Q&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아소프트에서 준비한 웨비나는 여기까지입니다.